일단 그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플라스틱과 함께하기, 쓰레기의 윤리와 정동. 네. 그래서 이제 콜론의 왼쪽 플라스틱과 함께하기가 한 가지이고, 뭐 문자 그대로 저희는 늘 플라스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른쪽이 저도 이제 제목을 작성하고 나니까 이게 어떤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약간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의 윤리와 정동, 쓰레기는 이제 저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저희가 만드는 뭐 그런 무언가인데 뭐 그거를 왜 윤리라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그 정동 영어로 affect라고 하는 그 정동은 대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저희가 늘 함께하는 어떤 생활 환경이자 뭐 오브제이자 그런 종류일 텐데 그게 어떠한 경계 지점에서 순식간에 뭐 일회용 플라스틱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순환하면서 뭐 어떤 매립지로 가거나 바다로 흘러가거나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몸에 들어가거나 뭐 그렇지 않거나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되어가는 과정, 네, 그래서 어떤 과정 철학의 맥락에서 뭐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기반으로 하는 제가 그 게이 하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 텐데 게이 하킨스라는 문화 연구자가 그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의 문화 연구자가 있고요. 제가 그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과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주로 참고한 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던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신 분이시고요. 그 사람의 책에서 제가 참조를 했다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Ethics of Waste, 그래서 쓰레기의 윤리인데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 윤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미 정동이라는 이슈를 깊이 관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게이 하킨스는 플라스틱 병 또는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 또는 이제 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호주에서의 캠페인 또는 이제 그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뭐 소설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TV 광고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례 연구를 그 사람이 수행을 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20년 전에 대략 20년 전에 연구가 되어서 2006년 책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시급한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급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플라스틱은 당연히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마땅한 것인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 하킨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관계 맺는 태도 역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맥락을 좀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로서의 플라스틱, 네, 각종 어떤 분야와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플라스틱을 그 문제로서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물질로서의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는 현상을 통해서 플라스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또는 이제 그것을과 관계하는 나라는 주체가 어떻게 서로 연관 관계를 맺게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물질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함께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금 제 말씀드린 하킨스라는 사람의 쓰레기의 윤리라는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은 대상화될 수 없는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일종의 존재론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 인식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것에 조금 더 대칭적인 나와 이미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켜 생각하기보다는 그 나를 포함하는 어떤 뒤섞임과 뒤얽힘의 맥락에서의 그 플라스틱이라는 현상 또는 패러다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뭐 저희가 어렵지 않게 뭐 신문 지면이든 잡지든 책이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결코 이게 유쾌하지는 않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허핑턴 포스트에서는 2018년에 어느 날 이렇게 그 고래의 그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 29kg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이제 얘기를 저희가 늘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작년부터 더 확산이 되면서 배달 음식도 많이 그 배달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쓰레기가 더욱 많이 생겼다라는 뉴스를 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도와 뭐 논의들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그리고 쓰레기라는 것은 뭐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어떤 누군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환경윤리 교육의 의무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로서 이런 어떤 그 환경 문제로서의 그 플라스틱 등등의 쓰레기를 어떻게 그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제 잘뭐 보여주는 한 가지의 단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 캡처한 하이라이트의 그 뭐 몇 가지 항목들이 여기 뭐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뭐 자원순환법 개정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환경 윤리 교육 의무를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깨끗한 지구와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매우 명쾌하고 그 목표가 명확하고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기반의 주장이 여기에서 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에 어떤 뭐 문제나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 논리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현재 그 플라스틱과 함께하기라는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특히 이제 하킨스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어떤 당위성 기반의 논의를 환경적 도덕주의, 영어로 environmental moralism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뭇을 해야 하고 이거는 문제이고 하지만 이제 그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나는 플라스틱 또는 그 관련된 쓰레기와 분리되어서 깨끗하고 더 거리를 두고 그 대상을 관조하거나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액티비즘으로서의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거리와 그 어떤 분리된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나? 사실은 대체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로서의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다루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그러한 어떤 과정에 관여를 하는 어떤 일상생활의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으로 이것을 저렇게 옮기고 아니면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변화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변화 이런 어떤 변화나 그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에 국한하기에는 사실 이제 그 관계 그와 관련한 이제 많은 종류의 어떤 감정적인 얽힘이나 어떤 정서적인 반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하나의 환경이고 사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사물과 저희가 관계 맺는 방식이란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직선적이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물은 기억이 되고 나의 어떤 생활이 되고 또 이제 뭐 마샬 맥루안이라는 사람의 맥락에서 볼 때는 뭐 미디어는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로서의 하나의 플라스틱 오브제는 그게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라는 것은 뭐 단지 어떤 정보만이 아니라 그 나의 생활이 어떤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으로 확장하고 뒤얽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신체로서의 나와 그 어떤 비인간 사물 또는 환경으로서의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련의 어떤 주변이란 것이 그 경계가 때로는 모호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현재 어쨌든 이 캡처에서의 그 당위성과 윤리라는 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기술 매개된 오늘날의 저희 환경에서의 그 윤리라는 것은 아마도 그 함의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제 논의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제 도입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미지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에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이제 그 베르트하임 자매, 뭐 예술가이자 이제 과학자의 자매가 이제 그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이제 플라스틱 섬,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의 형태로 구현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몽적 함의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 관람객들은 어두운 갤러리에서 이렇게 이제 마치 이제 바닷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후레쉬를 켜고 위를 살펴보면서 이게 플라스틱이 어떠한 이제 스케일로서 경험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체험의 영역을 좀 극대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의 어떤 작가는 김하늘 작가라는 분은 요즘 버려지는 마스크도 이제 일종의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마스크들을 압착하고 가공해서 간이의자로 만든 네, 뭐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생활용품으로 만든 사례를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건축에서는 플라스틱 또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건설 쓰레기가 또 그 환경 오염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콘크리트 건물이면은 그게 탄소 배출량이 또한 어느 정도 있다. 그게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어떤 인자이다. 한데 이제 저희는 대체로 콘크리트 건물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계에서도 최근 더 그런 이제 관련된 이슈를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뭐 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실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수파 송률 크리스탄 슈바이처 부부 건축가분이 그 공간이란 잡지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최근 기고한 어떤 글이 있고요. 공간이라는 잡지에서는 아마 이제 최근 몇 개월간 기후 변화라는 테마 아래서 여러 가지 짧은 그 에세이, 인터뷰, 조사 등을 이제 그 수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중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기후 위기, 건축 윤리, 저희가 오늘 말하는 윤리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가 비슷하면서 다른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건축이 특히나 어떤 환경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저희가 건축인들이 무언가를 실천을 해야 한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는 그게 뭐 자세하게 사실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 도시 조직에서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까만 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디에선가의 도시 조직인데 이런 까만 선들은 이게 정확하게 그 어떤 이제 그 도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이제 단서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조그만 그 필지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작은 도로도 나고 큰 도로도 나고, 그러면 이제 건물들은 파괴되고, 뭐 이런 어떤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쪽에서는 이런 도시의 역사에 대한 뭐 연구들은 또 참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약간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란 각도에서 이렇게 까만 선들은 아마도 그 기존의 도시 조직들이 사라지고 몇 차선의 대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 대로가 되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대로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 없어지는 과정은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들이 부셔지는 것이고, 그 부서지는 그 잔해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건축의 연구나 건축의 설계나 실무, 그러니까 시공이나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관심사는 지금까지는 조금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러하고 서양도 그러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관점의 변화를 좀 시각적으로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쓰레기 또는 이제 그 폐건설 자료들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다른 각도로서 건축가들이 많은 이제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000년을 전후해서 그런 시도들이 국내로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짧게 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지만, 테디 크루즈라는 건축가, 그 캘리포니아 기반의 건축가가 있고 뭐 UC 샌디에고 교수이기도 한데요. 그 이 스페이스 테디 크루즈라는 이제 오피스를 운영하고, 지금 보는 것은 샌디에고와 그 멕시코 티후아나의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그 페스티벌, 또는 이제 그 샌디에고의 폐건축 자재를 티후아나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집합주거나 어떤 작은 마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쓰레기가 어떻게 새로운 그 재활용이 됨으로써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일어나거나, 그게 왼쪽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뭐 인포 사이트라는 그 접경 지역에서의 그 예술 페스티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뭐 약간 지금은 디테일을 볼 수 없지만은, 그 주황색의 그 공사할 때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치는 그런 플라스틱 도구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과 이제 다른 재료들을 통해서 임시 구조물을 이렇게 축제 동안에 한시적으로 만들고 또 해체하고, 이런 어떤 그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가도 있고, 뭐 조금 더 최근으로 오면은 스마트 트리라는 이 지금 보는 노란색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 위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 그 철제로 된 노란색 그 트러스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 이거를 이제 파빌리온 또는 이제 목적이 없는 건물을 뜻하는 폴리라는 구조물을 해서, 뭐 여기가 이제 뭐 코워킹 스페이스도 되고 뭐 쉼터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스페인에 위치해 있고요. 말라가 대학의 어떤 캠퍼스의 폐건설 자재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그 파빌리온식의 건축물을 만들었다. 네, 이런저런 이제 시도들이 이제 건축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이제 그냥 사례들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온갖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개입하고 있고, 그렇다면 삶과 플라스틱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 과연 가능한가?
대상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문제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나는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이걸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인가? 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환경과 쓰레기,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하고 관계 맺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플라스틱을 규율과 예측할 수 없음, 영속과 소멸, 자연과 인공, 자연과 문화 또는 이제 주목과 무관심 등 양가적 속성을 지니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상할 수 없는 신체 일부이자 합성물 또는 보철물로서도 볼 수 있다. 라는 이제 입장으로서 어, 환경 문제이자 일상생활의 부분으로서의 플라스틱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사례가 이제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선가 신문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고 한국에서도 관련된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시작을 알리는 그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는 시작을 알리는 시기와 지역이 있었는데요. 하와이에 위치한 카밀로 해변에서 이제 이런 물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패트리샤 코크론, 켈리 자즈백, 그래서 뭐 아티스트들이 어떤 그 소식을 듣고 이 해변을 찾아가게 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라이터처럼 보이죠? 이 라이터인데 이게 모래와 뭐 자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붙어 있고 이게 서로 응고되어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응고되었는지 뭐 그런 것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그 몇 가지 서로 다른 이제 재료들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전복 껍데기 같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색지나 뭐 셀로판지 같은 것과 이제 그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뒤섞여 있고 또 돌멩이의 밧줄 또는 노끈과 같은 것이 지금 뒤엉켜 있는데 이게 돌멩이인지 아니면 스티로폼인지 그거 역시 이제 조금 파악하는 데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이렇게 응고되고 결합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이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이제 해변가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는 것이 뭐 강릉, 속초, 고성 이런 이제 강원도 해변가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포라든지 다른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장한나라는 작가가 있고 이 사람은 이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를 뉴락 또는 이제 스펀지락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는 장한나 작가의 2020년 전시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볼 때는 이제 돌멩이 같은데 어떤 거는 또 돌멩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펀지도 있고 뭐 스티로폼도 있고 또는 이제 돌멩이가 다른 것과 좀 합성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맥락은 동일하고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이제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2021년 11월 강원도 고성에 방문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크게 보이는 게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플라스틱의 어떤 부표인지 아니면 그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노란색의 그 어떤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사물이 있고 그 위에 이런 이제 바다 그 수생 식물들 생물이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장한나 작가는 이 현상을 두고
이상하고 이쁘고 징그럽고 아름답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모호한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이상한데 뭐 그냥 단지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여기 생물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비인간으로서의 플라스틱과 이런 어떤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래서 다소 그 쓰레기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것과 생명이 결합해서 징그럽기도 한데 아름답다. 아무튼 이게 저는 이거를 보고 일단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판단 유보로서의 그 태도를 이런 이제 하나의 좀 복합적인 문장으로 작가가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어떤 경계를 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대상에 저희가 그 노출을 시키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을 관찰을 하는데 그 어쨌든 그 경계 불분명으로 인해서 일단 판단 보류를 하면서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일단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좋든 싫든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이 상황을 또는 이제 그 사물을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것을 다른 맥락으로서는 플라스틱 스피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플러스 스피어, 스피어는 영역계를 대체로 뜻하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단지 오브제의 맥락에서 그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바다이든 아니면 이제 뭐 그 뭐 모래사장이든 아니면 아스팔트든 여러 이게 지역의 지점에서 융합되고 이게 서로 이제 뒤엉켜 있는 더 좀 포괄적인 그 스피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제 이 플라스틱 스피어라는 말은 어떤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부연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에릭 제틀러라는 사람이 이끄는 어떤 연구진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해양의 생태계를 이제 그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과 어떤 생명 시스템이 공존하는 것을 두고 이제 좋은 생태 서식지로 이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개의 용어를 합성을 하게 됐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틀러 등이 쓴 이제 논문이 있고요. 2013년에 Life in the Plastic Sphere라는 이제 그 논문에서 제가 이제 그 이미지 이 사람들의 연구와 관련되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이 공생 관계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공생의 방식이 일단은 새롭고 물론 이게 유쾌하거나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생태계 시스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인용한 것은 이 오른편에 미생물은 물리적 또는 대사적 수단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왼편에 ABCD 네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A에 대한 그 설명, 그러니까 캡션에 대한 번역을 이게 좀 저도 이제 관련 그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쉽지는 않았는데 어떤 샘플의 규조류 박테리아 및 사상세포와 함께 외공생 박테리아로 덮인 전경의 육식적 짭석 선모. 그래서 아무튼 조금은 그 어렵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곡선 타원으로 된 플라스틱 오브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섬유질식으로 약간 끈 실과 같은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존의 방식을 두고 이제 이 연구진이 풀이를 하고 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또 흥미롭게 어, 어, 그
플라스틱 커뮤니티,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바닷속의 부유물질, 플라스틱 부유물질들이 어떻게 이제 그 주변의 생명 시스템과 관계하는가, 일종의 이제 비인간 커뮤니티로 이제 물론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그런 연구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더 인문학적인 함의점은 새로운 공동체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은 단순히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해해봄직하다라고 이제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제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 구체적으로 문화 연구와 예술 이쪽 분야에서 좀 두드러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히서 데이비스라는 그 현재 그 뉴욕의 뉴스쿨이라는 데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플라스틱 전문가인데요. 플라스틱의 네 가지 속성을 어떤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각 불가능성. 네, 저희가 늘 접하게 되지만은 그 총체를 지각할 수는 없는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의 물건은 내부가 없다. 그러니까 내부가 그 공간적인 내부라기보다는 그것의 근원이 되는 어떤 소스나 뭐 참조 지점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가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것을 이제 형용사로서의 플라스틱이 이제 가소적이다. 그래서 그 가소적인 성격 역시 그 명사로서의 플라스틱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로서의 플라스틱도 되지만은 이게 계속적으로 분산되고 세분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죠. 그래서 그게 공기와 바다와 토양이나 아니면 신체로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좀 위협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히서 데이비스는 이러한 좀 엄청난 어떤 스케일과 영역에서의 그 플라스틱의 침투와 축적이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은 신자유주의 긴축 조치 그리고 추출주의 모두에게 공동의 적이 되어 생각지 못한 동맹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요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좌나 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에게 거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시급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불특정 다수와 함께 이 공동의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식 관계가 아닌 자손. 뭐 이제 그 세 번째, 두 번째 이슈랑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플라스틱이 심지어 태반에 침투해서 그 플라센타라는 뭐 용어까지 이제 그 만든 어떤 또 다른 연구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태반에 침투하는 상황에 대한 함의는 이게 전통적인 자식 관계를 붕괴시키거나 교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손이 다시 이제 다음 세대가 되고 이런 어떤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적인 시간을 이제 상정하기 마련인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현상이 더 깊숙이 침투를 시키면서 이런 자식 관계, 자손 관계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는 또 퀴어 연구자이기도 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이제 미래 사회는 뭐 퀴어 미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이제 뭐 훨씬 더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지만은 뭐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을 이제 둘러싼 다른 층위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방금 봤던 이제 증식에 대한 측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단편적인 사례는 뭐 이런 이미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그 한강변에 서울의 그 한강변에 있는 나들목입니다. 그 신천 나들목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디테일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건축가 김찬중이라는 분이 이끄는 더 시스템 랩이라는 건축 회사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 때 추진했던 디자인 서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 때 나들목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련의 단위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 이 표면과 이 터널의 그 외피를 장식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환경 문제나 이슈로서의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그 어떤 효용성에 더 방점을 둔 종류의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그 약간 그 베이지색의 계열의 그 패턴이 하나의 단위 플라스틱이 빠르고 값싸게 제작되어서 반복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결합이 그 뒤에는 철제 프레임이 있고 그 철제 프레임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부착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표면으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플라스틱이 다소 이제 좀 도구적인 맥락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플라스틱과의 관계 맺기가 지금까지는 대상물로서 도구로서 어떤 수단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지기도 했지만은 뭐 그런 측면과 함께 좀 다른 각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킨스의 책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에드워드 버틴스키라는 사진 작가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석유 문화로서의 플라스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를 채굴하는 어떤 이걸 오일필드라고 부르는데 어떤 광활한 영역에서 이렇게 땅에서 굴착기를 통해서 석유를 뽑아오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플라스틱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업이고요. 최정화라는 이제 국내에 잘 알려진 작가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바구니를 이제 활용한 그 어떤 다양한 그 설치 작업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바구니의 재료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또 플라스틱인 거죠. 바구니뿐만 아니라 뭐 놋그릇도 있고 라면 냄비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생활용품들을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막 사거나 아니면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뭐 어떤 뭐 상하이 아트페어 전시됐다고 하는데 풍선 같아요. 그래서 뭐 풍선도 또 결국 플라스틱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를 주입시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큰 그 전시 내부 공간에서의 스펙터클을 연출하는 뭐 그런 어떤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설치 작업은 뭐 예술 작품인데 어쨌든 그 이제 원재료가 뭐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떠한 무언가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뭐 불꽃놀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 정동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다르게 말하자면은 물질과 어떤 형상으로 인한 그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나 분위기를 촉발하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대상화한다기보다는
그 플라스틱이 더 이상 어떤 단단하고 견고한 물질이나 어떤 뭐 어떤 뭐 의자나 이런 사물로서가 아니라 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생각에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상호관계에 놓여져서 그것이 새로운 어떤 행위로 촉발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연관고리로서의 그 플라스틱의 그 어떤 그뭐 둘레질 표현한다면 비커밍 어떤 되기의 과정으로서 저희가 또 그 의미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송동이라는 중국 작가가 있었고 2005년에 버릴 것 없는 영어로 waste not이라는 이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시 자체 이 이제 화면은 이제 그 전시 자체는 아닌데 그 작가의 가정에서 수집했던 수많은 어떤 이제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마치 이제 한국에서 뭐 한때 이제 좀 가난했고 아껴야 산다라는 그 모토가 있었을 때와 같이 근대 개발 이제 시기에 같이 중국에서도 뭐 70년대 문화혁명 당시에서는 더 비슷한 어떤 이제 검소함의 그런 어떤 실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소함이란 것은 덜 사고 덜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이 많이 모으게 되고 그래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보는 거는 병뚜껑 플라스틱 병뚜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흥미롭다라기보다는 이 물건 하나하나가 그 삶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되고 뭐 때로는 노스텔지아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그 나의 어떤 어릴 적 시절이 뭐 현재로 귀환이 되어 가지고 그 과거와 현재를 매개할 수 있는 어떤 매개 장치가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어떤 무중력 상태의 물질 사물이 아니고 또한 어떤 시간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 송동의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제 다소 그 사례들이 뭐 좀 적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플라스틱이 이제 뭐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차원들과 뒤얽히면서 나와 플라스틱이 생각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네, 그게 이제 단순히 플라스틱은 인공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곧 그러니까 한번 쓰고 이제 버려지게 될 쓰레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그 쓰레기 이후에 이제 나와 플라스틱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그게 어떤 그 TV에서 보는 그 스펙터클한 그 쓰레기 매립지로서든 저희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 물리적인 종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뭐 미디어를 통해서든 뭐 아니면 이제 신체 공기를 통해서든 그 돌아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상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게이 하킨스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아직은 쓰레기가 아닌 플라스틱이 만약에 쓰레기가 될지라도 그것을 이제 단순히 나와 분리된 어떤 잔여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렇게 쓰레기든 쓰레기지 않든 그것과의 관계는 조금 더 대칭적일 수도 있지 않나. 네, 어떤 그런 그 함의점을 가지고 이 책을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읽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의 윤리, 우리는 어떻게 쓰레기와 관계하는가 이런 이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이 뭐 전부 다 플라스틱은 아니고 여기선 쓰레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뭐 그 쓰레기를 둘러싼 이론적인 논의가 1장에서 나오고요. 2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비닐봉지, 플라스틱 백에 대한 얘기, 뭐 그리고 이제 그 하수 처리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재활용, 빈 병들,
뭐 플라스틱 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 자가 그 재활용 시스템이 이제 GV 그 하수 처리와 이렇게 쓰레기를 뭐 갈아서 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그 벌레라는 것은 여기서 뭐 그 문자 그대의 벌레가 아니고 그 그 그 호주가 이제 상황인데요. 그 호주에서의 집에서 어떤 쓰레기가 이제 어떤 벌레들에 의해서 그 계속적으로 그 순환되고 이게 버려지지 않고 이게 그 물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 어떤 그런 일련의 장치들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뭐 그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쓰레기 및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지를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날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인용문에 대한 그 논점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읽기보다는 빨리 보고 지나가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죄의식이나 도덕주의 또는 자질을 의지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실천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 네, 이 사람이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잔존하는 실제와 가능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실천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일단 번역투라서 다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더 후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도덕성이 아닌 윤리는 보다 온건하고 보다 창의적이며 보다 관계적이다. 네. 그래서 그 쓰레기가 단지 버려져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일상생활의 사이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딘가에서 다시 이제 재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소위 업사이클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업사이클링이 너무 이제 그 관료적으로 도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된다기보다는 그게 개인의 차원에서 또한 어떤 성취가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거의 관계 맺기가 뭐 심리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거 역시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인 것의 범주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어떤 측면들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는 주변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뭐 불쌍한 쓰레기 이런 어떤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감정을 깊이 대입시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한 번 버리면 뭐 그러니까 버려지고 그게 뭐 죽음에 뭐 다다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논리가 너무 공고히 될 때는 이게 이제 소위 환경주의라고 게이 하킨스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로서의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쓰레기가 좀 뭐랄까 좀 뭐랄까 사소하게 되어 취급되는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다른 표현인데요. 뭐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생시킨다, 쓰레기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물질적인 구체성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건 다른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킨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쓰레기의 윤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발표의 제목에서도 얘기를 포함을 시킨 단어이기도 한데, 정동 에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뭐 사실 정동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한데 그럼에도 하킨스의 책에서도 이 정동 개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관련된 연구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그게 친숙하지 않다면은 그 얘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그 영어로 influence라는 단어가 영향이라고 하죠. 이제 affect도 동사로서의 affect가 그 영향을 주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요. 근데 그게 이제 수동태로 되면은 be affected라고 하면 영향을 받다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를 영향을 줄 수도 있고 B가 A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끊임없는 영향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물리적인 변형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정서적인 것을 포함을 시킨다라는 차원에서의 좀 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그 논의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책 그 그레고리 스고서 멜리사 그레그가 편집한 The Affect Theory라는 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고요. 정동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2016년에 한글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킨스와 스티븐 무에케라는 분이 어, 문화와 쓰레기라는 또 다른 이제 편저에서 정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동을 변화의 상태에 있는 표현된 신체이다. 네,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붕괴시키고 우리를 존재의 가정적 리듬으로 열어준다. 네, 일단은 그 나와 그 주변 환경 또는 세계가 그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네, 그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의 약해짐은 그 자체의 분위기이다. 이건 약간 좀 밑에 이미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좀 옛날 영화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그 미국에서 이제 광고를 찍으러 그 산토리 위스키라는 이제 그 위스키의 광고를 찍으러 일본 그러니까 동경에 왔고 그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신주쿠로 가는 장면에서 이제 그 바깥을 바라봤더니 이 이제 야경이 엄청 오른편과 같이 화려하고 뭐 멋지고 뭐 그런 이제 굉장히 뭐 평이한 그런 택시 장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정동이라는 맥락에서 만약에 생각을 뭐 해볼 수가 있다면은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무표정하게 그 택시를 이제 타고 가거든요. 그 권태, 따분함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주제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무표정함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관심을 갖고 택시 창문을 통해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생각지 않게 상당히 좀 화려하다. 근데 좀 공허하기도 하다. 뭐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상태가 이제 일종의 영향 관계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정동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상업경관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늘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업경관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외 이론 그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긴밀한 어떤 뭐 장소의 의미나 가치나 뭐 그런 어떤 것보다는 조금 더 다 상업이고 소비 문화이고 뭐 때로는 이제 이게 어떤 유흥 문화 나쁜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이게 아주 좀 친밀하거나 가깝거나 내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색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랑도 통일되는 이 영화에서 이 택시 씬이 점점 이 신주쿠 시내로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수많은 광고판들이 있는데 그 광고판의 이 왼편에 있는 이 주인공 이 아직 모델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그 큰 그 빌보드에 이 사람의 어떤 전신이 모델로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영화적인 수법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일본에서는 뭐 전혀 이제 문화를 모르는데
내가 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화시키는 것을 넘어선 어떤 영향관계다. 일단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동 이론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질 들레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그 일련의 철학 그 논의들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이거 시간을 많이 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폴 세잔느라는 그 후기 인상주의 화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가가 있고, 그 들레즈와 가타리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의 말년의 그 공동 저서에서 그 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잔느는 뭐 워낙 유명해서 아마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는 보지만은, 그 들레즈 가타리는 이제 이거를 왜 어떻게 그 정동론에 연결시키냐. 그래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프로방스의 집이라는 이제 풍경화입니다. 세잔느는 어, 이런 게 그 프랑스 근교의 그 이제 곳에 가서 어딘가에 앉아서 그 집과 나무, 산, 돌 이런 것들이 있는 풍경을 많이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들이 미완성인 것들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 메를로 퐁티는 그또 다른 이제 현상학자 그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이 그 세잔느의 미완성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 미완성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반복해서 똑같은 이 지금 보는 풍경과 같은 비슷비슷하면서 그렇게 특징도 없는 똑같은 풍경을 가서 그리고 돌아오고 또 가서 그리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순간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이게 몇 날 며칠 뭐 이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반복되는 그 시간이 이제 적층이 된 결과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복에 따른 적층이 쌓이고 쌓이면서 딜레즈 가타이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오른쪽에 인용문도 있지만은 더 이상 세잔느라는 개인과 이 근교의 풍경이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풍경이 담겨진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잔느가 누구가 됐든 이 사람의 신체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바람이나 아니면 구름의 이동이나 그림자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서의 지금 보는 어떤 회화는 단순히 개인의 창작물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익명의 개인으로서 그 주변 환경이 만나는 하나의 뭐 타이플로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타입을 형성을 한 것이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이 영향관계에 있는데 그 영향이 내가 됐든 당신이 됐든 또 그 누군가가 됐든 그런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더 공유되거나 공통될 수 있는 어떤 기저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들레즈 가타리가 뭐 그 정동 그리고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과는 약간 다른 얘기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질의 문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질문 응답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정동 개념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서 조금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게이 하킨스가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플라스틱을 둘러싼 소위 그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는 이런 플라스틱 장면인데요. 그 오래전 영화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영화에서 이제 어떤 미국의 중산층이 어떻게 뭐 남편이 이제 그 어떤 딸의 뭐 여자친구와 뭐 약간의 어떤 성적인 것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쓸쓸하게 뭐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니고,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이런 플라스틱 봉지에 이제 비유가 되어 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음악과 함께 상당히 이제 시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게이 하킨스는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또는 이제 영어권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정서로서는 아, 아름답다라는 이제 표현이 뭐 많이 공유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불결하다라고도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킨스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장면에 대한 것이고요. 그 아그네스 바르다라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영화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프랑스에서 이제 감자 생산을 하는 어떤 그 밭의 장면인데요. 감자가 이제 생산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양질의 감자가 아닌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려지는 감자들을 이제 그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로 이제 어, The Gleaner and I, 글리너가 이제 그 숙이는 사람인가, 그게 즉 줍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자 등등 어떤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가는 사람들을 두고 글리너라고 하는데, 이제 감자 줍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좀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감자 장면이 이게 보면 이제 흙도 많이 묻어 있고 약간 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 모양새가 그렇게 예쁘지 않거나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감자들이 어, 이게 쓰레기, 아직은 쓰레기가 안 돼, 이게 몇 초 후에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런 순간에 있는 그 물질인데, 그 물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바라볼 것인가, 뭐 그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을 보면은 더러움이 있고 갈라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감자가 단지 거기에 있음으로써 저희는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감자가 우리에게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자가 단지 하나의 사물일 수 있는데, 그 사물이 뭐 버려지거나 먹어서 없어지거나 뭐 그런 어떤 그 현상으로서 여겨지는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논의들을 이제 하나의 그 챕터에서 지금 그 하킨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관련해서 그 사물 이론, 그 영어로 think theory라는 게 있고, 빌 브라운이라는 시카고 대학 영문과 교수가 있었고, 뭐 존 프로우,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객체지향 존재론, 그레엄 하만이라는 사람의 오브젝트에 대한 뭐 이론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플라스틱 글로메레이트가 새로운 물질인데 그 영어로 할 때는 뉴 머티리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할 때는 신유물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질성에 대한 논의, 또는 이제 기존의 역사 유물론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나와 환경 또는 사물로서의 그 타자가 어떤 위계관계나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대칭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논점으로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수행하는 연구의 흐름을 두고 신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이제 하킨스의 그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들 역시 그런 신유물론의 초기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그 감자 장면을 비롯한 사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조금은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이 사람은 하킨스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플라스틱이든 감자이든 영화 속의 어떤 뭐 비닐봉지이든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어, 그 다소 좀 도식적인 접근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어떤 논점들이 있습니다. 해서 오른쪽에서는 약간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서 뭐 다시 이제 건축으로 좀 제가 건축을 연구해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생태 또는 지속 가능성, 친환경 이런 어떤 관련되는 논의와 실천들이 2000년 이후에 많이 되어 오고 있는데 한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은 이 환경을 다루는 또는 환경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소 좀 위계적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취해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 하킨스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어떤 맥락에서의 윤리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보는 생태 건축 순환도라는 다이어그램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있고 집이 있고 주변에 나무와 새, 뭐 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그 주어진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적 가치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분히 이제 근대성에 기반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윤리이자 그 도덕적인 척도 또 그게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뭐 환경적 도덕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도덕과 지금 이제 하킨스가 말한 윤리의 어떤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뭐 저희가 이제 자연이 될 수는 없지만은 자연과 함께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떤 인간 중심적인 것에 그쳐서 뭐 마땅한가, 뭐 더 이상 어떤 좀 개념적인 수정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그 소위 친환경적인 뭐 스마트자가 들어가는 여러 이제 시설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분히 환경을 도구적 가치로 여기는데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논의로도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재활용에 대한 이슈도 이제 그 책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주요 논점은 재활용이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개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정부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가 없이는 어려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이건 어디 놓고 저건 이건 저기 놓고 이런 어떤 재활용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기업화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얘기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재활용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거를 더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이게 어디선가 그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실천을 하는 것인데 왼편에서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슬로건과 그 이제 위에 아이콘이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이죠. Reuse, Recycle, Reduce라는 것이 더 규범적인 맥락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의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재활용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지점들은 다소 생략되거나 간과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전 질문에서 나오기도 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더 잘 재활용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당장을 답을 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윤리와 정동이란 관점에서 그 쓰레기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몇 초 전까지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이 환경의 범주, 뭐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쓰레기가 될 때는 이게 어떤 그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그 관계의 양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그 어떤 그 태도의 문제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좀 더 현실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사례는 그 호주의 브리스번이라는 시에서 아마도 이제 2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Enjoy your garbage라고 해서 당신의 쓰레기를 즐겨라. 그 이제 왼편의 그 리사이클 리듀스 리유스와는 약간 좀 그 결이 다른 식의 슬로건인 것 같아요. 왼편에서는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덜 재활용을 시키고 다시 쓰게끔 하자.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순환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물론 이제 왼편의 그런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좀 더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감정 역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 시 정부에서 이 쓰레기에 대한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물론 이제 재활용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물리적인 양을 줄여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이제 좀 더 즐겁게 합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그 시의 차원에서 될 때 가지는 함의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하킨스의 논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은, 뭐 왼편의 이미지는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은 그 개인과 기업 또는 개인과 기관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딱 그 명확하게 구분될 수는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게 한계가 있고, 저희는 그 어떤 국가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고, 그 시스템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재활용에 관련된 실천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 제도적인 어떤 이분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은 더 어떤 자율성을 지니고 창의적일 수 있고 좀 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더 어떤 액티비즘의 차원에서 다른 어떤 환경 단체라든지 그런 어떤 권력과 자본의 관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식의 발언과 실천이 가능한 한편, 제도나 기관 또는 에이전트는 좀 더 도식적이고 어떤 그 디테일이 생략된 정제된 그 당위성 기반의 주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이분법적 구도라고 한다면은, 하킨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참조라는 제인 베넷이라는 신유물론자는 그런 이제 개인과 제도 또는 개인과 시스템이 그렇게 분리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이제 접근이란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나와 분리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나의 확장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논조로서 이제 이 그 제인 베넷이 이것도 역시 2000년 초반에 출판된 책인데, 그러니까 왼편에서는 이제 갭이라는 그 의류 브랜드가 있고, 그 TV의 광고 스틸샷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카키색의 바지를 입고 뭐 춤을 추고 점프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순간인데, 이 광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그 이게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구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TV 광고
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약간 먼 얘기일 수 있지만은 시 아니면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이 관여하는 이런 어떤 재활용과 관련된 캠페인과 실천이 사실은 나의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이제 내가 실천을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반대로 이제 그러한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구도로서 얘기를 제가 조금 풀어가고 있었고요. 대략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슬라이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업을 하면서 플라스틱과 서울이라는 도시를 좀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플라스틱은 뭐 문제적인 현상이고 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오른편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는 생분해 필름을 적용한 포장재로서 이게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SKC라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좀 더 진보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로서 이렇게 좀 더 어떤 누군가가 웃고 있고 이제 그 샘플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가시적으로 광고라는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이걸 이제 알리는 그런 수단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과정이 이미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의 그 사례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놀이공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놀이공원의 여러 가지 뭐 노랗고 빨갛고 파란 있던 기구들이 있죠. 근데 그 기구들이 이제 위에 이제 광고판이 이제 뒤에 조그맣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LG U+랑 테라사이클이라는 이제 환경 관련 회사가 협업을 해서 이제 폐 휴대폰을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녹여서 재가공을 해서 놀이터로 만들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이게 작은 팻말을 봤을 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딱히 뭐 플라스틱 이게 이제 어떤 환경 이제 실천으로서의 플라스틱이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거나 아주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저 지붕에 파란색 지붕에 약간 하얗게 된 띠가 지금 이 회사의 마크들인데, 그래서 그걸 알리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은 플라스틱을 기반하는 환경 실천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그게 이제 알려져 마땅하지만은 그게 어디까지 알려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알림을 통한 어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어떤 공동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이거를 파악해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과연 이거를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알리고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어떤 상징물처럼 기념비를 만들고 이런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어느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료는 개발되고 있고 기술도 진화하고 있고, 그게 적용이 되면서 뭐 생각지 않은 어떤 포장재 또는 이제 놀이터 또는 이제 다른 환경에서 그러한 이제 적용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이걸 이제 인식의 영역으로 하려는 것이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킨스가 인용하는 애덤 필립스라는 사람의 저서가 있는데요. 다윈의 벌레라는 이제 책이 199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벌레가 이제 어떤 그 음식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를 좀 이제 자기들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먹고, 그게 이제 이제 인간의 각도로서 볼 때는 어떤 쓰레기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거나 해소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런 어떤 해소나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이 뭐 사실은 그 벌레가 뭐 환경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시켜야지라고 아마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어떤 영역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그 그러니까 의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실행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인간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그러니까 근대 주체적인 그 단선적인 구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런 이제 문제라는 것이 의도와 의도의 수립과 그것의 실행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작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단선적인 계획과 수립, 계획의 수립과 그것의 실천이라는 구도에 한정하지 않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실천들이 뭉쳐진 일종의 어셈블리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놀이터는 그냥 놀이터일 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의식되지 않고 누군가는 이 아이들이 그 테라사이클과 유플러스와의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과의 관계를 알든 알지 못하든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수행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계를 이제 파악한 것은 뭐 생각지 못한 동맹이고 그게 이제 의도성을 넘어서는 일종의 뭐 일종의 그 집단 무의식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해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얘기는 아닌데 쓰레기 또는 이제 버려진 환경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쓰레기와 쓰레기 아닌 것이 공존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마야린, 중국계 미국인인 마야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위치한 공원,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이런 이제 일종의 설치물을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전시인데요. 지금 보는 장면은 그 전시에서의 장면인데 뭐 사실 공원이라서 이거를 전시나 설치라고 보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주변에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가지가 없는 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 이제 가지가 없는 나무들은 사실 죽은 나무들인 거죠. 그래서 뉴저지에서 뭐 기후 변화 등등의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땅으로 그 소금물이 들어오면서 나무가 침식되고 이게 수명이 나무가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야리는 그 죽은 나무들을 사람들이 엄청 많은 뉴욕의 한복판 공원에 위치를 시키면서 뭐 딱히 이거를 이제 그뭐 표지판을 알렸는지는 제가 이제 가보진 않아서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굳이 나누지 않고 굉장히 이제 생동감이 넘치는 이제 도심의 한복판에 이런 이제 죽은 나무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 그 함의가 삶과 죽음이 있을 때 그 영역,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한 상태로 지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래서 이걸 쓰레기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 나무로서의 생명이 다한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반경 바깥에서 있다기보다는 그게 다시 한번 삶의 반경으로 돌아올 때는 뭐 그거 자체가 일종의 새로운 관계 맺기이자 정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플라스틱 또한 그게 쓰레기통에 가는 순간 물론 쓰레기가 되겠지만은 그게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이제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는
그것과의 관계 맺기란 것이 그 조금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좀 숙고가 되면은 어떨까라는 다소 이게 뭐 제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그 관계 맺기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모호하다.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고 어, 환경과 쓰레기의 관계가 모호하고 그 나와 나를 분리한 어떤 주변 세계와의 관계가 모호한 것처럼 어떤 플라스틱이라는 현상이자 패러다임은 아마도 이제 나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고 동시에 언제든지 나로부터 끄집어내져서 어딘가에 매립되거나 날아갈 수 있는 뭐 그 상황이 이제 제가 뭐 최근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한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해서 일단은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뭐 아마도 뭐 30분 정도는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그 질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다른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시면은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런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부분을 제가 딱 아주 정확하게 오늘 답변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해요. 네. 이제 제 오늘 발표의 맥락에서는 어, 가장 잘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제가 이제 윤리를 얘기하고 정동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그 개인과 쓰레기의 관계가 상당히 좀 복합적이고 좀 모호하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아까 제가 브리스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호주. 인조이 네. 유머 가비지라는 것이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잘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네. 쓰레기를 단지 쓰레기로만 보지 않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하나의 어떤 뭐 일종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리추얼로 좀 이렇게 장려를 하는 어떤 사례였다라는 맥락에서 저는 이제 브리스번의 그런 캠페인이 흥미롭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요. 약간 네. 좀 결이 다른 종류의 아, 예, 제가 네. 충분히 얘기를 사실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하게. 또 다른 질문이, 네, 지금 플라스틱 스피어가 지금 해양 생물이 자연에 벌어진 플라스틱에 적응해서 뭐 살아날 수 있는 뭐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서식 환경을 위해서 바다 생태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네, 그 역시 제가 사실은 이쪽 전문가가 네. 아니라서 너무 어려운 걸 네, 질문해 주셨. 네, 제가 답하기는 쉽지가 네. 않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 기존의 슬라이드에서 업데이트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에릭 제틀러에 대한 플라스틱 스피어 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해당 논문들을 조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아까 이제 이미지를 이미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버틀러의 그 플라스틱 스피어의 기본적인 함의는 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판단에는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그 단계 이전에 그 현상 자체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와 생태계 정상화는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이거는 이제 좀 더 환경을 연구하는 뭐 과학자나 아니면 네. 실천가들이 좀 빌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게 콘크리트처럼 플라스틱 또한 탄소 배출량이 높은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이것 또한? 네. 음,
뭐 일단은 그 네. 뭐 탄소 배출량과는 다르겠지만 다른 플라스틱이 가공이 되면서 환경 이제 그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음,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까 더 시스템 랩 이런 이제 사례 꼭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다분히 어느 정도는 그 근대주의적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이제 그 20세기 초반의 그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형식을 이제 탐구한 시기를 두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어,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의 논리가 더 무엇이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약간의 좀 이상향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면은 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는 좀 그런 어떤 확장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플라스틱 작업에서 재료에 대한 그리고 재료가 촉발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전히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강했지 않나. 네, 그런 어떤 견지가 있다면 뭐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의 플라스틱은 뭐 일단은 뭐 업사이클링과 같은 여러 가지 뭐 재활용에 기반하는 실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플라스틱이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그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직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비닐봉지도 플라스틱 뭐 그리고 뭐 스티로폼도 플라스틱 여러 종류가 다 거의 다 플라스틱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테디 크루즈라는 이제 그 미국 건축가가 뭐 그런 어떤 이제 주거의 새로운 재활용을 통한 주거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뭐 이제 작업도 하지만은 재료 자체에 대한 작업도 하는 거를 제가 또 다른 연구에서 본 아,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 어, 플라스틱 자체는 아닌데 이제 벽돌인데 그게 이제 미생물을 포함한 어떤 벽돌 이런 것을 재료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건물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을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본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게 건축 자재에 대한 어떤 기술적 개발과 실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한 종류보다는 아까 플라스틱 스피어가 어떤 함의점이라고 한다면은 플라스틱과 나무, 뭐 시멘트, 유리, 철이 뭐 다 각각 분리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 좀 더 개념적으로는요. 그 플라스틱 스피어와 같은 생물이 어떤 인공 환경과 함께 좀 공존할 수 있으면서 그게 어떤 뭐 단열이라든지 뭐 통풍이라든지 뭐 공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을 좀 껴안고 동시에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좀 독특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관련된 이제 일련의 그 연구자와 건축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딱 답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어,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현명석 선생님은 사실 제가 잘 아는 그 건축 이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 네.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 백승환 교수님의 플라스틱과 함께하기 쓰레기의 윤리와 정동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연해주신 백승환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강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줌에서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